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즉 엔지니어링 아티클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엔지니어링 아티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논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발표를 위한 PPT 슬라이드 구성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성을 떤 도식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글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 시간이나 길이에 걸쳐서 글쓰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횡축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어떤 시점 T1에서 T노드에서 시작해서 T1까지 해서 우리의 글쓰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축은 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글 길이로 볼 수 있겠고 아니면 PPT 뭐 슬라이드 그 번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축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아니면 컨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나 컨텐츠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나의 목표가 있겠습니다. 목표점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독자나 청중의 현 이해도, 청중의 뭐 독자의 이해도, 아니면 뭐 독자의 수준,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여정이 있는데 이 점, 그러니까 얘기나 글을 시작하는 이 점, 아니면 독자가 글을 읽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그 첫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독자가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최단 거리는 요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직접 연결하는 것이 이게 최단 패스가 되겠는데 실제 그 어떤 발표 자료나 글쓰기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최단 패스로는 구성을 하지가 않고 일종의 리드미컬하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겠죠. 어, 뭐 초중고 수업에서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이제 엔지니어링 아티클에서는 기승전결의 구성보다는 서론, 색깔을 좀 바꿀게요. 기승전의 구성보다는 처음에 서론 부분, 이 정도가 서론 부분이 되겠고요. 서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 그 다음에 고찰 부분. 본론이 지나면 이 본론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찰, 즉 영어로는 이제 디스커션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 및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또는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가는 것보다 리드미컬하게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 대상들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점은 지금 여기가 있는데 우리의 독자는 지금 현 시점에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독자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 필드에서 충분히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론부에서 할 일은 뭐냐? 서론에서는 독자의 관심도를 그 수준까지 우리 그 스트레이트 라인의 이 직선 방향의 그 방향점에 맞춰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론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독자가 일단 먼저 몰입이 돼야 되니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현재 독자의 수준에서 독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즉 요 시작점,
이게 이제 매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독자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수준. 그 시점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우리의 스토리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서론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이 여러 가지 그 어떤 활동들을 소개함으로써 활동가 아니면은 그 당위성을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스트레이트 라인의 방향으로 독자들을 인도를 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는 이 라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부에서는 실험이면은 실험 방법 아니면은 뭐 이론적인 거에서는 뭐 유도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실험하고 유도에 대한 그 결과까지도 다 본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론을 풀어갈 때는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방향이 항상 에스컬레이션 하는 형태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에스컬레이션에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고찰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 에스컬레이션에서 올라가는 여러 부분을 다 취합,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에서 했던 얘기, 본론에서 뭐 방법론이라든지 결과에 했던 내용들을 고찰해서 모두 취합을 해서 여기서는 높은 수준에서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결론은 시원하게 우리 최단 거리에 있는 그 포인트에서 결과를 마무리를 하면 이런 식의 구성을 그리게 되면 좋은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론하고 본론부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서론하고 본론부에서는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서론하고 본론부에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글이 쭉 진행이 되는 것으로 구성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찰에서는 이 디스커션, 여러 가지 디스커션 행위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돌아오는 걸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인 구성이고 이 문단에서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구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론의 어떤 방법론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 문단 내에서도 이 마찬가지의 패스를 구성을 하면 문장이 굉장히 리드미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기승전결을 리드미컬하게 구성을 하면 아주 좋은 글쓰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게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특히 여기 서론부를 조금 더 볼게요. 만약에 이제 서론부가 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론부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주 티디어스하고 보링한 아주 따분한 글이 될 게 있고요. 아니면 서론이 짧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론이 짧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독자가 몰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글이 되겠고 보통 그런 글쓰기 습관들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 대가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뭐 읽으려면 읽고 말고 뭐 그런 관점에서 쓰는 글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엔지니어의 글쓰기 습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충분하게 서론과 본론, 고찰, 마무리 결론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주 보기 좋고 가독성이 좋은 글쓰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